안녕하세요. 체육도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6장 옥소고널리티 앤 리스트 스퀘어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장에 나온 이제 6장을 소개하는 예제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좌표들의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고정된 지점들의 이제 좌표를 뭐 계산하는 그런 건데 뭐 정확한 이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그랬겠죠. 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18,000바이 180만 바이 90만의 시스템을 90만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써보면 ax는 y인데 여기서 a의 사이즈가 세로로는 180만 개, 그다음에 가로의 가로 열의 개수는 90만 개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풀어야지 여기 있는 좌표들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각 주변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을 때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해놓은 값이 있는데 이 점들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이 전체적인 모든 점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식이 180만 개가 있고 변수가 90만 개가 있는 시스템인데 보통 변수의 개수보다 식이 더 많으면은 이걸 풀 수가 없죠. 정확한 x를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말 그대로 이제 변수의 개수보다 이게 만족시켜야 되는 식의 개수가 많아버리면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건 보통 이제 inconsistent 시스템이라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노답이라고 하고 이건 못 풀어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이게 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은 게 문제니까 그냥 변수의 개수만큼 식을 일부만 취하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가지고 어 90만 개의 식을 버려버리면 나머지 90만 개의 식으로 90만 개의 변수를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y라는 이 측정 데이터에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y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90만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든 아래에 있는 90만 개를 가지고 풀든 중간에 90만 개를 가지고 풀든 어떻게 풀어도 여기서 문제를 풀었을 때 x에 y 오차가 이렇게 어떻게든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막대기의 길이를 재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재야 되는 게 x인데 이 막대기 길이를 재는 어떤 자의 오차가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자를 대고 재는 게 아니라 레이저로 거리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 있죠. 아무튼 그런 전자기기로 여기 x의 길이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측정값이 이제 y가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한 번만 측정하는 기기에 오차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 한 번만 측정하면은 약간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 기기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걸 똑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 오차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y에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걸 두 번 측정을 해도 되지만 아니면 똑같은 걸 두 번 측정을 해도 되지만 뭐 x의 조합을 바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y를 또 더 많이 측정을 해주면은 어쨌든 여러 개의 y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오차들의 평균을 내서 x를 좀 더 정확하게 구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 내용을 이제 뒤에서 더 공부하면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게 되면은 많이 이제 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식들을 구하고 나서 그 식들의 전체적인 오차를 최소화하는 x를 찾으면은 그냥 90만 개의 식에서 x를 구하는 것보다 180만 개의 식에서 x를 구하는 게 좀 더 실제 x 값에 가까운 최적의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솔루션을 이제 리스트 스케일스 솔루션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다루는 많은 실제 상황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측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실제 세계에서 받는 데이터들은 다 뭔가를 측정한 거잖아요. 측정했다는 뜻은 오차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원하는 변수의 개수만큼만 식을 만들게 되면은 반드시 그 측정한 오차만큼의 측정 오차만큼의 오차가 이 x에 전달이 되게 돼요. y의 오차가 그대로 x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y의 개수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측정값을 좀 더 많이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y들의 전체적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x를 찾게 되면은 이 측정값에 있는 오차들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죠. 오차가 없다는 건 아니고 오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을 배운다고 했을 때 배우는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부터 나가 보면은 저런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너 프로덕트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너 프로덕트는 저 앞에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나오네요. 네. U라는 벡터와 V라는 벡터가 이제 n by 1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벡터를 n by 1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벡터나 n by 1 그냥 한 줄짜리 매트릭스나 똑같은 거죠. 이때 U 트랜스포즈 V 그러니까 n by 1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하면 1 by n이 되고 그 다음에 V는 n by 1이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은 1 by 1 스칼라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스칼라가 나오는데 스칼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바로 U 트랜스포즈 V 이런 걸 바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가운데 도트를 넣어서 U 도트 V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므로 이제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부른다 라는 거죠. 다들 아시죠? 그래서 U와 V의 이너 프로덕트는 U 트랜스포즈 V를 해가지고 U1 V1 더하기 U2 V2 더하기 뭐 UN VN까지 더한 거다. 그래서 뭐 이런 U와 V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 혹은 도트 프로덕트를 구하라고 했을 때 U 도트 V는 U 트랜스포즈 V이므로 이제 이걸 가로로 높여가지고 이거랑 이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트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의 교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V 도트 U를 유도해본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티어럼 1은 이제 도트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뭐 방금 본 교환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분배 법칙 U 플러스 V 도트 W는 U 도트 W 플러스 V 도트 W랑 같다. 혹은 뭐 스칼라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 한 거는 항상 양수가 나온다. 왜냐면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U 도트 U라고 하면은 U1의 제곱 더하기 U2의 제곱 더하기 U3의 제곱 더하기 온통 제곱들만 더하기니까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를 하면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나오는 경우는 오직 U 벡터 U가 0 벡터인 경우밖에 없다. 어차피 원소들을 다 제곱을 하는 건데 제곱해서 더하는 건데 이게 0이 나오려면은 모든 원소들이 다 0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벡터의 랭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랭스라고 하기도 하고 놈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어떤 벡터 V의 랭스나 혹은 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를 한다면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소를 가지고 계산하려면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vn의 제곱까지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길이의 제곱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도트 프로덕트와 같다.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여기가 이 길이가 a라고 이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b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길이가 1인 경우에 그런 벡터들을 유닛 벡터라고 하는데, 이미 벡터 v가 있을 때 그 벡터를 다시 자기 자신의 랭스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v가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의 랭스로 나눠 버리게 되면은 이 벡터가 나눠진 벡터가 이제 유닛 벡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이제 u라고 했을 때 u의 크기는 이제 1이 된다 라는 거. 뭐 1 나누기 v의 길이 곱하기 v의 길이 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의미의 벡터를 유닛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래요. 노멀라이즈.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서 유닛 벡터로 바꾸는 과정을 노멀라이즈 한다고 그러죠. 다음에 example 2는 v의 유닛 벡터를 구해라. 그러니까 v를 노멀라이즈해서 유닛 벡터 u를 구해라. 그러면 v의 크기를 구해야겠죠. v의 크기를 이제 4차원 벡터 v가 있는데 v의 크기를 구해보니까 3이 나오고 v의 길이가 3이 나오고, 그러면 v의 크기 3으로 나누게 되면은 v를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유닛 벡터 u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유닛 벡터인지 다시 계산을 해보면은 뭐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하니까 9분의 9가 나와서 1이 나오죠. 다음에 example 3은 어떤 2차원 공간에 서브스페이스 W가 있다고 했을 때 W가 있는데 그 W가 이 벡터 하나 가지고 스팬이 된다. 그러니까 이 W의 디멘전은 1인 거죠. 근데 이 W에 대한 베이시스의 유닛 벡터를 구해라 라는 말은 결국 이 X를 노멀라이즈한 벡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 W의 베이시스는 이제 X라고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 W라는 공간이 X라는 벡터에 의해서 스팬이 된다고 했으니까 W의 베이시스는 X고, 그 다음에 근데 이 베이시스를 구하는데 이제 유닛 벡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X를 X의 크기로 나누면 되는 거라서 사실 그냥 G는 X를 X의 크기로 나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 분수가 있어서 손으로 이걸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일단 이 양쪽을 두 좌표를 다 3을 곱해가지고 이거 3분의 2,1을 2,3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y를 다시 y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뭐 이걸로 하나, 아니면 이렇게 구하나, x를 x의 크기로 나눴나 y를 y의 크기로 나눴나, 어차피 x나 y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좀 더 뭐 편하기 때문에 z는 y의 크기인 루트 13분의 1 곱하기 y 2,3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another unit vector는 그러니까 W라는 건 이제 직선 모양의 서브스페이스잖아요. 2차원 공간 안에서 이 X라는 방향 벡터에 의해서 이제 스팬이 되는 직선 공간인데, W는. 근데 이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는 유닛 베이시스 벡터는
뭐 꼭 이쪽 방향이 x와 동일한 방향이라는 법은 없고 이쪽 방향의 벡터도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다가 뭐 여기 있는 벡터를 뭐 v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v 하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쪽 방향의 아래쪽 방향의 v로도 이 w라는 공간을 직선 공간을 스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유닛 벡터로는 이 마이너스 z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z를 가지고도 똑같이 w를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디스턴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1차원 공간 안에서 봤을 때 a가 2고 b가 8이라고 하면은 이제 둘 사이의 차이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그래서 2-8 혹은 2-8 하면 이제 마이너스 6의 절대값에서 6이 나오는 거고, 혹은 8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8과 2 사이, 혹은 2와 8 사이, 뭐 이런 식의 기준을 달리해도 거리는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 distance between u and v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dist u, v라고 쓰고, 이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u 빼기 v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 u 빼기 v도 어떤 벡터, u와 v가 벡터니까 u 빼기 v도 어떤 벡터가 될 텐데, 그 벡터의 길이가 u와 v 사이의 거리가 된다. u라는 벡터가 있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u-v는 v에서 u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u-v 했을 때 이 마이너스 쪽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게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어쨌든 u와 v 사이에, 이 둘 사이의 거리는 u-v의 길이와 같다. 이 둘을 잇는 벡터가 u-v니까 뭐 이들 사이의 거리가 u-v의 길이가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u와 v 사이의 거리는 u 빼기 v의 u-v의 길이가 된다. 네. 그렇게 이 벡터 공간에서의 디스턴스를 정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u와 v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u 빼기 v 하면 뭐 4,-3 나오고, 이것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길이를 구해보면은 이제 루트 17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u는 이쪽 여기서의 uv가 아니네요. 네. 여기서의 u는 7,1인데 여기 u가 이렇게 된 이 벡터가 이 u고, 그 다음에 v는 3,2인데 이렇게 된 게 v예요. 이 벡터가 v예요. 그래서 여기서 u-v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u-v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u-v의 길이를 구해보니까 이 길이가 루트 17이 나온다는 거죠. 혹은 뭐 이 벡터를 이제 v에서 u로 가는 벡터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u라는 벡터에서 마이너스 v를 더하게 되면은 이쪽 원래 v라는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인데, 마이너스 v라고 하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 가는 이 끝에서 이제 마이너스 v를 더해보면 마이너스 v는 이 아래쪽을 향하는 이 검은색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u와 이제 마이너스 v를 더했을 때 이 점이 되게 되고, 이 원점에서 u-v로 가는 벡터는 이 v에서 u로 가는 이 벡터와 평행하고 길이도 같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하나 어차피 거리는 같은 거죠. u와 v 사이의 거리는 같은 거죠. 다음에 오소고날 벡터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오소고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가 오소고날하다, 수직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하학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림 5에 있는 이제 두 개의 라인이 있죠. 이 U 벡터를 향한 U 벡터를 의미하는 이 선하고 V 벡터를 의미하는 이 선하고 두 개의 선이 있는데 두 개의 선은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는 서로 퍼펜디큘러다. 이 기하학적으로 퍼펜디큘러하다. 서로 수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서로 수직이라고 할 수 있냐면 u와 v 사이의 거리와 u와 마이너스 v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u와 v 사이의 거리와 u와 마이너스 v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이 두 개의 벡터 u와 v가 서로 수직하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v가 이쪽을 향했을 때의 거리와 이쪽을 향했을 때의 거리가 같아야 이 양변의 길이가 같아야 이 중간을 향하는 원점을 향하는 직선과 이 v가 나타내는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겠죠.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밑변에 수직하다라고 고등학교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그래서 이 원리에서 이 u-v의 길이와 u-v의 길이가 같을 때 u와 v가 서로 수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u와 v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은 u와 v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v의 v의 길이. 여기서는 이제 길이만 구한 게 아니라 이제 길이의 제곱을 구했네요. 자, 길이의 제곱인데 그럼 u 플러스 v의 길이의 제곱이 되고 이 길이의 제곱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u라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은 u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u 플러스 v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u 플러스 v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걸 이제 풀어서 전개를 해보면은 이제 u랑 곱해가지고 다시 u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고 v랑 곱해서 v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uv 곱하고 vu 곱해서 이제 eu.v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u와 v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가 u-v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u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u.v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거리가 같다고 했잖아요. 이 거리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u랑 없어지고 v랑 없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uv랑 마이너스 2.uv가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두 개의 거리가 같으려면 이 플러스랑 이 마이너스랑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 u.v가 결국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어떤 것의 양수, 어떤 것의 음수가 같게 되려면 그 숫자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u.v가 0이 된다 라고 이제 이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그 오소고날 벡터의 성질 u.v는 0이다 를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u와 v를 이제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오는 이런 벡터들을 서로 퍼펜디큘러하다고 하고,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소고널하다고 해요. 퍼펜디큘러라는 말은 그냥 기하학적으로 퍼펜디큘러라는 말은 이제 기하학 쪽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을 때 두 개가 수직하다, 아니면 어떤 평면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 그런 수직하다는, 그러니까 각도가 90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유래된 말이고요. 오소고널하다는 말은 이제 이너 프로덕트가 0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퍼펜디큘러랑 오소고날하다는 말이 같으니까 뭐 두 개를 섞어 써도 되는데 이제 선형대에서는 좀 더 일반적으로 오소고날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 퍼펜디큘러하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하학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이런 건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에서만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하다는 건 우리가 뭐 그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뭐 100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들끼리 서로 수직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게 이제 오소고날이라는 표현이에요. 오소고날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이 u와 v가 몇 차원이건 간에 u.v가 0이 나오면 걔네들이 서로 이제 번역을 하면 수직하다인데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오소고날 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 n차원 두 개의 n차원 벡터 u와 v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는 이제 오소고날을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쩔 때 그러냐면 u.v가 0이 나올 때 그때 두 개의 벡터가 오소고날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u와 v가 이제 오소고날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쩔 때 그러냐면 이제 u 플러스 v의 길이의 제곱이 u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v의 길이의 제곱과 같을 때,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하나의 각도가 직각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 빗변의 벡터가 바로 u 플러스 v잖아요. 이쪽이 u고 이쪽이 v니까 u 플러스 v를 하면 이 대각선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대각선 벡터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는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잖아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좀 더 풀어보면은 자, 이 u 플러스 v의 길이의 제곱, u 플러스 v의 길이의 제곱은 그냥 u 플러스 v와 u 플러스 v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거랑 같은데 이걸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이제 u 자체적으로 이제 도트 프로덕트랑 v랑 도트 프로덕트 한 거랑 그다음에 u랑 v랑 도트 프로덕트 한 다음에 두 배 한 거랑 이제 더해주는 건데 여기서 u.v가 0이잖아요. 두 개가 직각이기 때문에 수직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u.v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u는 u의 길이의 제곱이고 v.v는 이제 v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이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소고날 컴플리멘트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벡터지가 어떤 서브스페이스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와 오소고날 하다고 할 때 이 벡터지는 이제 이 서브스페이스 W와 오소고날 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서브스페이스와 오소고날 하다는 거는 어떤 벡터와 어떤 서브스페이스와 오소고날 하다는 거는 그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모든 벡터들과 다 오소고날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오소고날한 모든 벡터들을 모은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W 퍼펜디큘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W 퍼펜디큘러가 의미하는 거는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와 오소고날한 모든 벡터들의 집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example 6을 보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W라고 하는 거는 어떤 평면인데 3차 공간 안에 있는 평면이고 L은 이 평면과 수직한 직선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W와 여기서 딱 봐도 W와 L은 서로 수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W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L과 수직하고 L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W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과
수직하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W 공간 안에 있는 벡터와 임의의 W 공간 안에 있는 벡터 C 두 가지를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는 항상 0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공간과 이 평면 공간과 직선 공간과 공간이 서로 모든 벡터가 모든 벡터에 대해서 다 오소곤을 할 때 이때 공간 사이에도 이런 퍼펜디큘러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W의 퍼펜디큘러가 L이고 L의 퍼펜디큘러가 L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위에 있는 정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 W의 퍼펜디큘러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 공간과 수직한 모든 벡터들의 집합인데 이 평면과 수직하려면 반드시 이 평면과 수직한 방향의 벡터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방향의 벡터들을 모아놓으면은 어떤 이런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직선 공간 L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W에 대해서 이 평면 공간 W에 대해서 수직한 모든 벡터들은 이 L이라는 직선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서브스페이스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수직할 수 있는 점들은 다 이 평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벡터들이 다 원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직선 서브스페이스와 수직할 수 있는 벡터들은 오직 이 평면 위에 있는 벡터들밖에 없으니까 이 평면이 이 직선 공간 L과 수직한 모든 벡터들을 모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L 퍼펜디큘러는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공간 W 위에 있는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공간 L 위에 있는 벡터 C가 있을 때 G는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W는 L에 대해서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퍼펜디큘러라고 할 수 있고 W 퍼펜디큘러는 L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지금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 그러면은 L1과 L2의 모든 벡터들은 서로 수직이지만은 L1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3차원 공간이라고 표시를 하죠. 3차원 공간 안에 있는데 L1에 수직한 모든 점들을 모아보면 여기서 본 것처럼 평면이 나오잖아요. 평면. 그래서 L1에 대한 이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L1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혹은 L1 퍼펜디큘러는 어떤 평면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평면 중에 일부인 L2는 W1에 대한 퍼펜디큘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1과 L2의 관계가 서로 퍼펜디큘러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L1에 있는 모든 점들과 L2에 있는 모든 점들이 서로 수직인 건 맞지만은 이런 공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L2가 L1에 수직한 모든 벡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제 벡터 x는 이제 w 퍼펜디큘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if and only if하고 x가 w에 있는 모든 벡터들 w에 있는 w를 스팬하는 벡터셋 모든 벡터셋과 오소고날 할 때 x는 w와 오소고날 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x가 w와 퍼펜디큘러하다 혹은 오소고날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w에 있는 모든 점들과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0이 나온다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벡터셋 그러니까 어떤 벡터셋과 오소고날 하면 W와 퍼펜디큘러 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벡터셋이 뭐냐면 W를 스팬하는 벡터셋이에요. 그 말은 곧 W의 베이시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X가
어떤 베이시스와 어떤 베이시스 B와 이제 수직하다고 했을 때,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뭐 2차원이면 이게 뭐 이게 W라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면 뭐 V1, V2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X가 V1과 V2와 둘 다 수직하면은 어차피 이 W라는 공간은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스팬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W라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W의 베이시스 벡터들과 X가 수직하기만 하면은 이 X가 W랑 이렇게 퍼펜디큘러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 퍼펜디큘러는 n차원 공간 안에 서브스페이스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예시를 보면은 W에 대한 이 W 공간에 대한 퍼펜디큘러는 이 L이라는 공간, 직선 공간이죠. 근데 이 직선 공간도 하나의 서브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W와 수직한 공간, 그러니까 W에 대해서 퍼펜디큘러한 공간도 자체적인 이제 뭐 자체적으로 내부에 더하기 빼기 혹은 스칼러 곱에 닫혀 있는 그런 서브스페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A라는 행렬이 n by n 매트릭스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행렬의 로우 스페이스,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A의 널 스페이스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널 A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사실 뭐 증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AX는 0이라는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을 때 A의 로우 스페이스와 A의 널 스페이스 이 식을 만족하는 널 스페이스가 서로 수거나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그냥 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로우 스페이스가 R1부터 뭐 Rn까지 있을 때 이거랑 X를 곱해가지고 뭐 0이 n개가 나와요. 다 0000이 나와요. 그러면 R1과 X를 곱해도 0이 나오고 R2와 X를 곱해도 0이 나오고 뭐 Rn과 X를 도트 프로덕트해도 0이 나온다. 그러면 이 A의 로그 스페이스를 이루는 이 R1부터 Rn까지의 모든 벡터와 X가 다 오소고날 한 거니까 그러니까 A의 로우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과 X는 항상 수직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오소고날 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로우 스페이스와 오소고날 한 벡터들을 모두 다 모은 게 A의 널 스페이스잖아.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식을 만족하는 이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모든 x들은 다 모은 게 널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A의 로우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널 스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가 0이라고 했을 때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이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컬럼 스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 컬럼 스페이스의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는 널 스페이스의 I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고 또 이거랑 같으니까 밑에 있는 두 개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4.6의 이제 티어럼 14를 보면은 랭크 A 더하기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n이 된다. A가
m by n이라고 했을 때 랭크랑 a의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더하면 n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랭크 a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기 때문에 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더하면 n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로우 스페이스의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랑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벡터들이랑 합치면은 이게 그냥 n차원 공간을 다 스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 평면 서브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와 그 다음에 이 평면과 수직한 직선 공간을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3차원 공간 안에 세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이 있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 세 개의 벡터는 곧 3차원 공간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과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을 합치면은 n차원 공간을 다 스팬할 수 있는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이너 프로덕트라면 코사인 각도가 나온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는 두 개의 점이 만드는 벡터들 사이의 각도가 같다 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도트 프로덕트의 성질이 나오는데 도트 프로덕트는 u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한 거랑 같다. 여기서 세타는 u와 v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죠. u와 v를 알고 있을 때 도트 프로덕트 한 거를 u와 v 각각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이걸 뭐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증명을 한 건데 이 빗변의 길이는 우리가 어떤 각도 세타를 아는 두 개의 변의 길이를 알 때 이 빗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이런 식이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abc를 그냥 uv의 크기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c의 길이는 u-v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u-v의 크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뒤에 있는 uv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보면은 뭐 이거 빼기 이거가 되는 거죠. 곱하기 이제 2분의 1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식 내부를 이제 길이의 제곱이니까 도트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원소별로 계산을 해보면은 u1 v1 더하기 u2 v2가 나오게 되고 이거는 u와 v의 도트 프로덕트가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이제 u와 v의 도트 프로덕트 나누기 uv의 크기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u와 v의 크기가 같으면 같을수록 이 세타가 줄어들면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지죠.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지고 세타가 커지면은 그러니까 다시 세타가 0에 가까워지면은 코사인 세타는 1에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세타가 2분의 파이
90도에 가까워지면 코사인 세타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아닌 이 코사인 세타 값 자체가 두 개의 벡터 사이에 각도가 얼마나 좁은지,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가 돼요. 그런 걸 바로 벡터 사이에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두 개의 벡터 뭐 u와 v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2차원에서는 그냥 쉽게 우리가 그려보면 이 u와 v가 얼마나 비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u와 v가 만약에 100차원이다 혹은 만차원 벡터라고 하면은 이 u와 v가 얼마나 비슷한 방향의 벡터인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두 개의 벡터를 이너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각각의 크기로 나눠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코사인 세타 값이 크면은 u와 v의 사이의 각도가 작아서 두 개의 방향이 비슷하다고 알 수가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이 작으면은 u와 v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세타가 파이에 가까워지면 180도에 가까워지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잖아요. 이 코사인 세타가 음수가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반대 방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u가 이렇게 있을 때 u가 있을 때 v1과의 관계는 세타1은 이런 경우에 코사인 세타는 이제 0보다는 훨씬 크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이 v2가 거의 직각이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거의 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 3는 이 두고 세타 3는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다차원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걸 다시 자신의 크기로 나눠보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최소한 이제 비슷한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6.2는) 오소고날 셋에 대한 내용인데, 자, 어떤 벡터 셋이 u1부터 up까지 있는 n차원 벡터 셋이 오소고날 셋이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u1부터 up까지의 임의의 두 개의 벡터,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오소고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ui와 uj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는데, 이제 i와 j가 다르면,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들은 다 도트 프로덕트 하면 0이 나오는 경우에 이런 벡터 셋을 이제 오소고날 셋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소고날 셋을 왜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한번 알아보죠. example 1은 일단 이 벡터 셋이 있는데 이게 오소고날 셋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u1, u2 도트 프로덕트하고 u1, u3 도트 프로덕트하고 u2, u3 도트 프로덕트에서 이들 사이의 모든 조합을 다 도트 프로덕트 했을 때 다 0이 나와야겠죠. 해보면 0이 나오겠죠. u1, u2를 도트 프로덕트 하면 3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 하니까 0이 나오죠. 근데 나머지도 다 0이 나오고, 그래서 이 u1, u2, u3 이 벡터 셋은 오소고날 셋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였죠. Each pair of distinct vectors is orthogonal. 그래서 서로 다른 벡터들의 어떠한 이제 페어를 짝을 지어도 다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오소고날 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theorem 4는 이제 어떤 오소고날 셋이 있을 때 이 벡터 셋은
오소고날 셋, 이 오소고날 하면은 어떤 벡터 셋이 오소고날 셋이면은 그 벡터 셋은 자동으로 linearly independent 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거는 S에 의해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벡터들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스팬할 수 있는 공간 S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벡터들이 서로 오소고날 하다면 이 벡터들이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오소고날 하면 자동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어떤 공간에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냐면 당연하죠.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는 거는 서로 방향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이 중간에 있는 뭐 UK라는 벡터의 방향을 다른 벡터들의 이제 VK가 아닌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VK라는 벡터는 다른 뭐 i는 k와 다른 CIVK 이렇게 다른 CIVI 네 아무튼 K와 다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K와 같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인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오소고날은 아예 다 수직해버리니까 모든 벡터들에게 다 수직해버리니까 수직한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벡터들로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여기 x1, x2, x3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오소고날 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u1, u2, u3도 서로에게 다 오소고날 한데 여기 있는 u1을 u2와 u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아예 수직한데 여기 있는 x2도 x1과 x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아무리 선형 조합해봤자 x1과 x3를 아무리 선형 조합을 해도 x2와는 다 수직한 벡터들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소곤 하면 자동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게 베이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오소고날한 게 어떻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 뭐 수학적인 증명이 나와 있는데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들을 선형 조합을 해가지고 0벡터가 나오게 하는 그 여기 앞에 있는 C1부터 CP까지의 개수들이 다 0이 나올 때 다 이 식을 만족하는 상수가 C1부터 CP까지가 다 0이 나올 때만 이 0벡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u1이라는 벡터와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해봐요. 0벡터와 u1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벡터들과 u1을 도트 프로덕트 했더니 이 중에서 이제 u1과 u1을 도트 프로덕트 한 거는 어떤 값이 나올 건데, 이제 u2와 u1을 도트 프로덕트 하거나 그 외에 뭐 u2부터 up까지의 벡터들과 u1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 다 0이 나오겠죠. 이것들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C1 곱하기 u1 덧 u1인데 여기 있는 이 벡터들은 논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이걸 도트 프로덕트에서 0이 나올 리가 없죠.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에서 0이 나오려면 0벡터여야 되는데 u1은 논제로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있는 C1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u1.u1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C1 이 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C1이 0이어야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제 U1을 양변에 U1을 곱했는데 여기다가 U2를 곱해보면은 이제 나머지 여기서 이제 전개를 해보면 U2가 아닌 나머지 항들은 다 이제 도트 프로덕트에서 0 나와서 없어질 거고, U2가 C2 곱하기 U2 곱하기 U2 도트 프로덕트 U2 그것만 남게 돼서 남게 될 텐데, 그때의 값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2도 0이 되고, 그런 식으로 뭐 U3, U4, U5, 뭐 UP까지 계속 양변에 같은 그 U 벡터를 도트 프로덕트에 보면 이 앞에 있는 C1부터 CP까지의 개수가 다 0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1부터 CP까지가 다 0이니까 여기 있는 이제 U1부터 UP까지의 벡터 셋이 linearly independent 하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다음에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인데, 오소고날 그게 그 베이시스가 오소고날 셋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셋이 오소고날 셋이면 당연히 linearly independent 하고 그래서 어떤 공간에 베이시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베이시스를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한 거는, 띠오럼 4가 말한 거는 여기 있는 벡터들이 서로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 베이시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서브스페이스 W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벡터들 중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도 서로가 다 오소고날한 그런 벡터들을 모았을 때 이런 걸 이제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 직교 좌표계도 이제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죠. x축과 y축 벡터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고, y축 z축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고, zx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잖아. 서로 직각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직교 좌표계도 결국에 오소고날 베이시스를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U1부터 UP가 어떤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오소고날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y는 이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는 C1부터 CP까지의 개수를 원래는 그 리니어 이퀘이션 하나 풀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원래는 이런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y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C1부터 CP까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U1부터 UP까지의 벡터들을 이 컬럼 벡터에 넣고, 그 다음에 C1부터 CP까지의 벡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게 y가 된다 이렇게 놓고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C1부터 CP까지 이 벡터를 구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오소고날 베이시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 이퀘이션을 안 풀어도 되고 바로 CJ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uj.uj 분의 y.uj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베이시스 벡터의 크기의 제곱분의 어떤 y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이 y와 베이시스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주면 그 베이시스 벡터 앞에 곱해져야 되는 그 개수 CJ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증명을 해보자면 y에다가 이 식의 양변에다가 u1이라는 벡터와 이제 도트 프로덕트를 해보는 거예요. u1과 도트 프로덕트를 해보면은 y.u1은 C1 U1 더하기 C2 U2 더하기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U1과 도트 프로덕트를 해버리면
u1과 u1을 도트 프로덕트 하면 어떤 u1의 크기의 제곱이 나올 텐데, 길이의 제곱이 나올 텐데, u2가 도트 프로덕트 하면 0 나오고, 여기도 0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해서 나머지 다 없어지고, 나머지와 도트 프로덕트 한 건 다 없어지고, c1 곱하기 u1 덧 u1 이렇게 나오겠죠. 이 식에 의해서 그러면 c1은 여기 있는 걸 분모로 보내가지고 u1 덧 u1분의 y 덧 u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나머지 양들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다가 UJ를 곱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UJ 항만 남게 되고, 그럼 그 앞에 있는 CJ는 이제 UJ 덧 UJ분의 Y 덧 UJ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어럼 5에 의해서 이제 오소거나의 베이시스를 쓰면은 이런 많은 좌표 연산을 단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YZ 축이 있다고 했을 때, 아니, XYZ 축이 아니라 그냥 U1, U2, U3 이런 이제 세 개의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y 중에서 어떤 벡터 y 중에서 u1에 대한 성분, u2에 대한 성분, u3에 대한 성분을 나누기가 매우 이 식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지 않고도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example 2는 u1, u2, u3가 있다고 했을 때, example 1에서 본 이런 u1, u2, u3가 있다고 했을 때 y를 u1, u2, u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 식을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y는 C1, U1 더하기 C2, U2 더하기 C3, U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C1, C2, C3를 이 공식을 통해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1을 구하기 위해서는 U1 U1하고 Y U1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U1하고 U1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면 3, 1, 1이기 때문에 3의 제곱 9, 1의 제곱 1, 1의 제곱 1 해서 3개 더하면은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U1하고 도트 프로덕트 하면 11이 나오고, Y랑 U1이랑 도트 프로덕트를 해보면 U1이 3, 1, 1이었잖아요. 그러면 63, 18하고 1하고 하면은 19에다가 마이너스 8, 1 곱하기 마이너스 8에서 이제 마이너스 8을 하게 되니까 19에서 8을 빼니까 11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C1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11분의 11 하면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C2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C2를 구할 때도 U2의 도트 프로덕트 구하고, 그 다음에 Y와 U2의 도트 프로덕트 계산해가지고 둘 사이의 비율을 구하면은 C2를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C3도 마찬가지로 이제 U3의 도트 프로덕트와 Y와 U3의 도트 프로덕트 두 개 사이의 비율을 구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U3 앞에 곱해져야 되는 C3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Y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오소고날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Y가 만약 U1, U2가 오소고날 베이시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원래는 AX는 Y 이런 식으로 리니어 이퀘이션 하나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풀려면은 에실론 폼으로 바꿔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리듀스드 에실론 폼까지 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를 역반하면은 이 C1, C2, C3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소고날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 W가 있는데 Y를 이 공간 W에다가
W에 대한 뭐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벡터 y hat과 그 다음에 이 공간과 여기 있는 W라는 공간과 수직한 벡터 성분으로 이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서브스페이스 W가 아니라 어떤 논제로 벡터 U n차원 공간에 논제로 벡터 U가 있을 때 y를 이제 디컴포즈 한다. y를 이제 분해한다는 건데 어떻게 분해를 하냐면은 U에 대한 그냥 상수배, U에 대한 그냥 상수배에 해당하는 그런 벡터 y hat과 그 다음에 U와 오소고나란 성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이차원 공간에서 보면은 y가 있을 때 U라는 벡터가 이 방향으로 있어요. 그러면 y를 U라는 방향 벡터의 성분과 그 다음에 U와 수직한 성분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와 평행한 성분 y hat과 그 다음에 U와 수직한 성분 Z와 Z로 나눠가지고 Y는 y hat 플러스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 hat은 U의 어떤 상수배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Z는 U와 이제 오소고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식을 뒤집어 보면은 Z는 y 마이너스 알파 U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y 마이너스 y hat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디컴포즈 하는데 꼭 필요한 파라미터 딱 한 가지 있죠. 알파만 구하면은 y hat도 구할 수 있고 Z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Z라는 벡터 성분이 U와 이 Z가 서로 수직하다고 했으니까 U와 Z를 도트 프로덕트해서 0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는 Z가 y 마이너스 알파 U라고 했기 때문에 Z가 y 마이너스 y hat이고 y hat은 알파 U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y 마이너스 알파 U가 U랑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거랑 U라는 벡터랑 도트 프로덕트를 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알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Y와 U를 도트 프로덕트 한 거에서 알파 곱하기 U의 길이의 제곱을 곱했더니 이제 0이 나온다. 그러면 알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U.U분의 Y.U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 알파를 y hat의 식에 y hat은 알파 U다라는 식에 대입을 해보면 y hat은 U.U분의 Y.U 곱하기 U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는 여기 있는 식에서 이 알파 값을 대입을 해주면 Z도 U의 수직한 성분 Z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다른 벡터 U를 기준으로 해서 U의 평행한 성분과 U와 수직한 성분 두 가지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 hat은 오소고날 프로젝션 onto U y를 U에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 그러니까 수직 사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냥 오소고날 프로젝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고 Z는 y 중에서 U와 수직한 성분 y에서 U와 수직한 성분이라고 부른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U에 의해서 스팬되는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여기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선 공간이 되겠죠. 직선 서브스페이스 U에 의해서 직선 서브스페이스 L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y hat은 그러면 이제 y hat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프로젝트 ly라고 쓸 수 있는데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이 u라는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직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앞뒤로 쭉 뻗어 있는 이 직선 공간에다가 y를 수직으로 내려보면은 거기가 y 햇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u라는 벡터로 스팬이 되는 어떤 네, u라는 벡터에 의해서 스팬이 되는 어떤 공간 L이 있다고 했을 때 그 L이라는 공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내려보면은 그 점이 바로 y 햇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y 햇은 그 L에 대해서 오소고날 프로젝션 한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어떤 벡터 u에 대해서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거는 u에 의해서 스팬되는 직선 공간에 프로젝션을 내린 거랑 같고, 그래서 y햇은 이제 프로젝션 ly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본 이 식하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 자, 어떤 벡터 y 이런 2차원 벡터 y가 있는데 이 u라는 벡터의 옥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려봐라. 내리고 옥소고날 프로젝션을 구해가지고 두 개의 오소고날 벡터의 합으로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y를 두 개의 벡터로 합으로 구하는데 v1과 v2로 구하는데 v1과 v2가 서로 오소고날한 벡터로 이런 합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y를 u에 대해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y에서 u와 수직한 성분을 구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의 u에 대한 이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y 햇은 이 공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한 거죠. y.u는 40이고 u.u는 20이니까 20분의 40u. 근데 이거는 2니까 2 곱하기 u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햇을 구했으면은 y에서 u와 수직한 성분은 이제 y 빼기 y 햇을 하면 수직한 성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y를 두 개의 수직한 성분의 합으로 표현을 했죠. 8,4랑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로 표현을 했는데 이 두 개가 실제로 수직한지는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해보면 되겠죠. 두 개를 도트 프로덕트 해보면 반드시 0이 나오겠죠. 네, 84랑 1, 마이너스 2랑 도트 프로덕트 해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8 해서 0이 나오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y라는 벡터가 있고 u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에 의해서 스팬되는 공간을 L이라고 해요. L. 그런 다음에 y를 이 직선 공간 L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게 y 햇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y 햇은 y에서 u와 평행한 성분을 추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u와 수직한 성분을 추출한 게 이 y-y 햇이죠. 이 y-y 햇은 u와 수직한 성분이고 y에서 이제 u와 수직한 성분이 y-y 햇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y 햇은 이제 L에 있는 점들 중에서 y에 가장 가까운 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게 아주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 수선의 발을 내는 게 여기 있는 직선에 있는 점들 중에서 y에 가장 가까운 점이다 라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굳이 증명을 해보자면 여기서 어떤 L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y 햇이 아닌 임의의 다른 점을 x라고 해보죠. 그러면 y와 x 사이의 거리는 y-x의 y-x 사이의 이제 길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y와 y 햇 사이의 길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y와 y 햇 사이의 길이. 근데 이거는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길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계산의 평행을 위해서 그냥 둘 다
루트 안 씌우기 위해서 그냥 둘 다 제곱을 한 다음에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y-x는 이 y-x라는 이 벡터를 어, u와 평행한 성분과 u와 수직한 성분으로 또다시 나눠보면은 u와 평행한 성분은 b만큼의 길이가 있고 u와 수직한 성분은 a만큼의 길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y와 x 사이의 거리는 두 개 이제 수직한 거리로 표현을 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y햇과 y 사이의 거리는 그냥 이건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y햇이 아닌 임의의 다른 l 위에 임의의 다른 자원과의 거리를 구했더니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왔고 y햇과의 거리를 구했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두 개가 같아지려면은 b가 0이 될 때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a제곱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y로부터 벗어나서 이 b라는 거리가 존재하는 이상 이 y와 y핵과의 거리보다는 항상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와 y핵과의 거리가 이 L이라는 서브스페이스 직선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짧은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y햇이 서브스페이스 L에서 y에 가장 가까운 점이다. 이렇게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게 y와 가장 가까운 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겨 3에서 y에서 그 서브스페이스 L까지의 거리, 이 a를 구해라 라는 거죠. y와 y햇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건데 y햇은 앞에서 구했잖아요. y햇도 구했지만 이 y-y햇, 그러니까 y에서 u와 수직한 성분도 구해놨기 때문에 이 성분은 이제 마이너스 1,2였기 때문에 이 크기로 계산해 보면 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루트 5가 나온다. 다음에 Theorem 5의 Geometric Interpretation. 이 오소고날 Theorem 5라고는 하는 거는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다른 어떤 벡터 y가 있을 때 오소고날 베이시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개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걸 지오메트릭하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Theorem 5는 y의 성분들을 이제 디컴포즈 나누는 건데 y를 그 아까 본 그 u의 성분들로 나누는 건데 이게 원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의 썸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y가 있고 이 공간을 표현하는 베이시스 u1과 u2가 있어요. 그러면 이 u1으로 표현하는 u1으로 스팬하는 이 원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의 프로젝션 한 성분하고 이 프로젝션 한 y1 햇이라는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 u2라는 이 u1의 오소고날한 이 u2라는 벡터로 스팬하는 이 직선 공간에 프로젝션을 한 y2 햇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데 어떤 공간을 이제 2차원 공간을 u1과 u2라는 두 개의 벡터로 스팬할 수가 있을 때 y는 그 Theorem 5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u1의 개수는 u1.u1분의 y.u1이고 u2의 개수는 u2.u2분의
y.u2 이렇게 쓰는 게 theorem 5를 그대로 적용한 건데, 첫 번째 텀은 뭐냐면 y를 u1에 의해서 스팬되는 이 직선 공간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텀은 y를 u2에 의해서 스팬되는 이 직선 공간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더하면은 더로 y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2차원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더 고차원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베이시스가 있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오소고날 베이시스로 이걸 분해하는 이제 예시로 힘을 분해하는 걸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레카죠. 이거 레카가 어떤 다른 차를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정지한 상태에서 이 앞바퀴를 들기 위해서는 이 중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이게 레카가 정지한 상태라고 하면은 아마 레카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쇠사슬로 이제 연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이 이 중력 방향으로 이제 잡아 올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 레카가 앞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잡아당기는 방향이 이제 대각선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이 레카가 움직이는 방향은 이 U라는 방향이 이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의 힘은 이 대각선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이런 힘 Y가 있을 때,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쓰이는 힘은 이 U라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성분이 자동차를 이 앞방향으로 실제로 움직이겠죠. 이 Y라는 힘의 성분 중에서 이 U라는 방향, 지면과 수평에서 이동하는 방향으로 내린 이 오소고날 프로젝션이 이 자동차를 앞으로 움직이는데 사용이 되는 거고, 이게 여기에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지만은 이 자동차를 들어올리기 위해 쓰이는 이 들어올리기 위해서 쓰이는 힘은 이쪽 방향의 힘은 전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위로 들어올리는 힘인데 앞으로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Y라는 이 포스 중에서 U 방향의 성분, 그러니까 Y 햇은 U.U 부대 Y.U 곱하기 U만이, 이 성분만이 차를 전진 방향으로 가속하는 데 쓰이죠. F는 ma니까 이게 가속을 할 때만 이제 힘이 드는 거고, 등속 운동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힘이 안 들어야 되는데, 물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실제로는 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물리 시스템이 있고, 힘이 이만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차의 가속도를 구해라라고 하면은, 일단 이걸 오소고날 프로젝션한 y 햇을 구하고, 이렇게 y 햇을 구한 다음에, y 햇이 이제 힘이잖아요. 이 전진 방향의 힘이잖아요. 이 힘을 이 자동차의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자동차가 전진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고등학교 물리 1에도 아마 나올 텐데, 네.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오소노마일셋이라고 하는데, 아까는 오소고나일셋이었죠. 오소고나일셋이었는데 이제 오소노말셋이에요. 이건 뭐냐면 오소고날 하면서도 노멀한 셋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어떤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v를 v의 크기로 나눈 거를 유닛 벡터라고 했잖아요. 유닛 벡터. 그래서 이렇게 유닛 벡터로 바꾸는 이 크기로 나눠 가지고 유닛 벡터로 나누는 과정을 노멀라이즈라고 했잖아요. 노멀라이즈. 그래서 여기서 오소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소고널 하면서 노멀한, 그러니까 유닛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벡터셋이 오소노멀하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오소고널한 걸 유지하면서도 이 각각의 벡터들이 다 유닛 벡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런 벡터셋을 오소노멀 셋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어떤 서브스페이스가 이런 오소노멀 셋에 의해서 스팬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오소노멀 셋에 의해서 스팬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벡터 셋을 W에 대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면 어, 일단 오소고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만들 수가 있고, 서로가 그 다음에 이 벡터들이 다 이제 유닛 벡터들이기 때문에 이런 베이시스를 오소 노멀 베이시스라고 한다. 네, 그리고 뭐 이 베이시스는 자동으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앞에서 말했었고, 그 다음에 이 오소노멀 셋의 가장 간단한 형태는, 간단한 예제는 바로 이 스탠다드 베이시스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XYZ 좌표 축이라고 하는 거는 X는 1, 0, 0이고 Y는 0, 1, 0이고 Z는 0, 0, 1이잖아요. 이 XYZ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골라서 도트 프로덕트를 해봐도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크기가 다 1이잖아요. 이거 X의 크기도 1, Y의 크기도 1, Z의 크기도 1. 그러니까 이런 벡터셋을 오소노멀 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벡터셋을 이제 오소노멀 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소노멀 셋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이렇게 생긴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example 5번은 잠시만요. example 5는 V1, V2, V3가 이제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했을 때, 오소노멀 베이시스임을 증명해라,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끼리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벡터끼리 도트 프로덕트에서 0 나오고 자기 자신과 도트 프로덕트에서 1 나오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오소고널 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V1, V2 도트 프로덕트에서 0 나오고, 뭐 V1, V3, V2, V3 도트 프로덕트에서 다 0 나온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소고널 셋이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V1, V2, V3 각각의 크기가 1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1의 원래 크기의 제곱이죠. 이거는 V1의 크기의 제곱인데 어차피 1이 나와야 되니까 뭐 1의 제곱이 해봤자 1이잖아요. 그러니까 V1에서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V2의 크기의 제곱도 1이 나오면 되는 거고, V3의 크기의 제곱도 1이 나오면 V3 자체의 길이도 1인 거죠. 그래서 셋 다 1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V1, V2, V3가 다 유닛 벡터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오소고널 하면서 각각의 유닛 벡터면 이제 이런 벡터셋을 오소노멀 셋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오소고널 셋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오소노멀 셋으로 바꾸려면은 각각의 벡터를 노멀라이즈 하면 되는 거죠. 각각의 벡터를 자신의 크기로 나눠서 유닛 벡터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V1, V2, V3가 이제 오소노멀 셋인데 이 세 벡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앞에 위에서 본 figure 1, 네, 여기 있는
U1, U2, U3의 이 벡터들이 이제 아까 오소고날 셋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0 나오는. 근데 이 각각의 벡터들을 자신의 크기로 나눠 가지고 유닛 벡터로 바꿔줬더니 여기 있던 아까 방금 본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죠? 네. 방금 본 V1, V2, V3 이런 이제 오소 노말 셋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다음에 티어럼 6는 뭐냐면 n by n 매트릭스 U가 있고 그 컬럼들이 오소노멀하다고 했을 때 오소노멀 컬럼들을 가졌다는 건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U 트랜스포즈 U로 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U의 컬럼들이 서로 다 오소고날하고 각각의 벡터의 크기가 이제 1인 유닛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U 트랜스포즈 U로 했을 때 U1의 트랜스포즈, U2의 트랜스포즈, U3의 트랜스포즈랑 U1, U2, U3가 컬럼으로 있는 거랑 U1, U2, U3가 이제 로우로 있는 거랑 그냥 매트릭스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첫 번째는 U1, U1이고 두 번째는 U1, U2고 세 번째는 U1, U3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벡터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다른 벡터니까 이거는 이 벡터들의 도트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1이랑 도트 프로덕트 하면 이게 오소 노말이니까 이 U1의 크기가 1이잖아요. 그래서 U1 하면은 1이 나와야 되고 이것도 1이 나와야 되고 U3랑 도트 프로덕트에도 1이 나와야 되고 하지만 U1과 U2, U1, U3, U2, U3 이런 다른 벡터들 사이의 도트 프로덕트는 이게 오소고날 해야 되기 때문에 오소고날 하기 때문에 다 0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대각선에만 1, 1, 1이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돼가지고 이 대각선의 다이고널 엔트리만 다 1이 되니까 이게 결국에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1, 1, 1, 0, 0, 0, 0, 0, 0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소노멀 컬럼들이 모여 있으면은 U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U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거기다 다른 매트릭스를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거는 U 트랜스포즈가 U의 인버스란 뜻과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오소노멀한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U 트랜스포즈랑 U 인버스랑 같아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티오럼 7은 뭐냐면 n by n 매트릭스고 오소노멀 컬럼들을 가지고 있을 때 x와 y라는 이제 n 차원 벡터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ux의 길이는 x의 길이와 같다. 이때 u는 이제 오소노멀 컬럼들을 가진 행렬이에요. 오소노멀한 행렬을 가진 매트릭스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원래의 벡터의 크기와 그 트랜스폼한 벡터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벡터의 크기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UX랑 UI랑 도트 프로덕트 하나, XY를 도트 프로덕트 하나,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가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도트 프로덕트를 해서 0이 나왔으면 XY도 X.Y도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뭐 B랑 C랑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UX.UY는 UX 트랜스포즈 UY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X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곱하기 UY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가운데 점 필요 없고 네. 근데 U 트랜스포즈 U가 아이덴티티니까
x 트랜스포즈 y고 이거는 x 도트 y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오소노말 컬럼을 가진 오소노말 컬럼을 가진 행렬과 곱해서 도트 프로덕트 하나 원래 벡터들을 도트 프로덕트 하나 값은 같다는 건데, 자 이런 U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컬럼 벡터들이 지금 서로 오소노멀한 셋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X가 이렇게 있을 때 네, U 트랜스포즈 U를 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했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U의 U가 이제 오소노말 컬럼을 가졌다. 이때 UX랑 X랑 크기가 같음을 증명을 해라 라는 건데, 이제 UX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3, 마이너스 1,1이 나오는데, X의 길이는 원래 루트 11이었는데 이것의 길이도 911 해가지고 루트 11이 나오죠. 그래서 X랑 UX랑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었고,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게 이거예요. 예제에 있는 그림을 그린 게 이건데, X라고 하는 게 원래 루트 2,3이었는데 이걸 이제 U1과 U2 공간으로 이제 매핑을 했더니 3, 마이너스 1,1 3, 마이너스 1,1이 나왔다는 거고, 이 UX와 UX 원래 X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이제 U랑 U 트랜스포즈랑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U랑 U 트랜스포즈를 곱하든 U 트랜스포즈랑 U를 곱하든 어차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U 트랜스포즈가 U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행렬을 그런 매트릭스 보고 이제 오소노말 컬럼을 가졌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이 오소노말한 컬럼을 가진 매트릭스가 오소노말한 로우 벡터들도 가진다는 거죠. 이건 약간 조건이 필요한데 m과 n이 같을 때 이 정사각형 행렬일 때 이제 성립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V가 U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U 곱하기 U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이걸 V를 대입을 해보면은 U는 V 트랜스포즈고 U 트랜스포즈는 V니까 V 트랜스포즈 V도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U에 있는 컬럼 벡터는 V의 로우 벡터가 되는 건데, U의 컬럼 벡터와 V의 로우 벡터가 되는 건데, 이렇게 트랜스포즈한 상태에서도 V의 트랜스포즈가 V의 인버스랑 같다는 거니까 결국에 V의 컬럼 벡터들이 서로 이제 오소노멀하다라는 건데, V의 컬럼 벡터는 원래 U의 로우 벡터였잖아요. 원래 U의 로우 벡터였으니까 V의 컬럼 벡터들이 오소고널하다는 거는 U의 로우 벡터들이 오소고널하다는 거랑 같죠. 그래서 어떤 정사각형 행렬 m과 n이 같은 정사각형 행렬에서 컬럼 벡터들이 서로 오소노멀하다고 하면은 그 행렬의 로우 벡터들도 서로 오소노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